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그리고 IT센 그룹사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 좀 뜨거웠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앞으로 생긴다라고 하고요. 부산 BDX 컨소시엄이 우선 그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이 부산 BDX 컨소시엄의 IT센, IT 전문 기업이죠. IT센 그룹과 그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이 포함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클라우드와 금자산거래소를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과 IT센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노하우를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반영을 해서 성장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은 금은, 백금, 팔라듐 등의 실물 자산을 1,000원 단위부터 투자가 가능하고요. 호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0년 출시해서 이용자, 액티브 유저들이죠. 100만 명이 되고 누적 거래 금액은 8천억을 돌파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그 IT센 그룹 차원에서 성장성이 높은 STO 시장, 토큰 증권이죠. 시장 대응을 위해서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었고요. 이번에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즐거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은 그동안에 누적된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조기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요. 실물에 대한 부분은 한국금거래소가 역할을 또 수행을 할 것입니다.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어떤 컨셉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주간의 금값 변화 해외 전망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았던 때가 수요일입니다. 그람당 83,000원대고요. 돈당 가격이 31만 4천원 보였고요. 다소 주춤하다가 오늘 아침 금요일 9시 반 상황은 그람당 기준가가 84,500원, 돈당 가격은 31만 7천원대 보이고 있고요. 실버는 1,006원 그람당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래티늄은 4만원대, 팔라듐은 46,000원대 보이고 있고요. 자, 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금값에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한국금거래소 신문기사 요약본입니다. 자, 미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의 소비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효과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 반등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미 연준은 전날 FOMC에서의 시장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피벗, 정책 기조 전환이죠. 이 부분을 공식화한 가운데 조기 금리 변동성이 다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큰 폭 하락했고요. 2년물 또한 하락했고, 영란은행이죠. BOE,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ECB의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이 이제 선언이 되면서 유로화는 좀 강세 영향을 받았고요. 달러 인덱스도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반면에 국제금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일주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7일 전에 2,150불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금 국제가는. 자, 3월물 국제 은값도 24.5불에 가까운 그 온수당 가격을 보였고요. 전일 대비해서도 거의 7%에 가까운 급등세를 은값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블룸버그의 인용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내년 총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인하폭은 시장의 예상보다 적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한다면 연준의 인하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미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JP모건은 7월에 인하한다라고 했다가 시점을 다시 당겨서 6월부터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해서 총 5회 금리 인하가 내년에 전망된다라고 하고요. 이 도이칠란드 뱅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6회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해외 유명 금융 자산 회사들이죠. 골드만삭스, JP모건, 도이치뱅크가 내년에 일제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반드시 될 것처럼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금가 우상향 쪽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MK 뉴스입니다. 이 중국의 네이먼그 자치구에서 금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38톤의 가치가 있는 잭팟을 터뜨렸다고 하고요. 이 금강에는 38톤의 금이 매장돼서 중국 돈으로 170억 유안,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 아침 기준으로 3조 2천억 원에 해당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이 개발업자는 바이엔나월 일대를 심층 탐사했고 올해만 57곳 2만 7천여 미터 시추했고요. 2.52km 스퀘어를 탐사한 끝에 거둔 값진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답니다. 그 외에 석탄, 석유, 철, 납, 아연, 규소, 흑연, 화강암, 금은 총 68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잠재적 경제 가치가 4천위안, 72조 7천억에 해당이 된답니다. 금 매장량이 확인된 것만 143톤이고요. 총 300톤이 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간 생산량은 4.8톤이고요.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 뜻으로 이 땅에 터를 잡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 중국과 같이 제하자원이 석유가 됐든 금이 됐든 다른 광물이 됐든 하루빨리 좀 개발이 됐고 발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헤럴드 코퍼레이션 신문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이 되고 있고 젊은 층도 골드러시 중이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의미하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금이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 심리에 요동치고 있어 최근 금 가격은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 기준 온수당 1,460불대를 보였던 국제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접어든 2020년 4월에는 1,700불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시기에도 상승폭을 높여서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1,800불대에 육박했고요. 2월 말은 1,900불대를 돌파했고, 이 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글로벌 은행 도산 위기가 번졌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사태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올해 2월에는 1,826달러를 보였고 다음 달 3월에는 1,969불 해서 5월까지 고공행진을 보였고요. 통상 금 가격과 달러 가치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 가치가 치솟기 시작한 9월 말 금값은 다시 1,848불대로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금리 하향에 따라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11월 말 금값은 최대 2,150불까지 올랐다 그랬죠. 2,030불대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키코발 세계 금협회 전망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은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마지막 몇 주 동안 금 2,000불을 넘어선 것은 2024년에 더 큰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값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미 연준과 연방준비은행의 잠재적인 금리 인하에 의해서 이제 주도될 것이고, 금시장은 미 연준이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숨을 죽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금값이 많이 등락을 보였죠. 이 잠재적 시나리오 중 하나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경착륙할 가능성이고,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므로 이는 금값에 낙관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경착륙으로 인한 시장 위험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이 더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험과 잦은 이제 사건 위험, 국제적인 이슈죠. 이 부분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피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3년 초보다 2024년이 갈수록 금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서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RS 신문 기사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은행 상업부동산 대출액이 약 4천조 원에 이르고 경제 위기감이 부상이 되고 있답니다. 미 은행권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액이 수천조 원에 달한다면서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국도 7경 6천억이었나요? 이게 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보다 더 위의 숫자이긴 한데요. 이 중국도 부동산의 어떤 그 디폴트 가능성이 문제시가 되고 있는데 미국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의회조사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많은 임차인이 임대계약 갱신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임대 수익에 손실이 발생하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죠. 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코비드 사태 때는 재택근무제가 확산이 되면서 공실률이 높아졌던 것도 어떤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많은 비가 겨울철에 내리고 있고요. 토요일부터는 또 갑자기 온도가 급락해서 추워질 것이라고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사람에 의한 탄소 배출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린 에너지 정책, RE100, ESG에 따른 어떤 재생 자원에 대한 선순환 구조, 재생 에너지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이제 앞으로 각국이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